네, 8시 56분 다 왔습니다. 지금 개장 4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CPI 여파를 피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시가격권 양쪽의 지수도 2% 정도의 깊은 낙폭 보여주면서 오늘 장 개파락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단번에 연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보시죠. 전거래일 대비로 2.03%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2,543.07포인트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올해 연저점인 5월 12일 형성됐던 2,546포인트를 단번에 갭으로 이탈하는 모습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 뚫리는 모습이 있죠. 지금은 또 2,542포인트 정도로 계속해서 연저점을 더욱더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아침장 좀 쉽지 않은 모습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 비슷하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850선 테스트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2.08%, 18포인트 내주면서 851선 부근, 850선 부근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월 중순쯤에 한번 좀 깊게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요. 연저점은 장중 기준으로는 831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력이 남아있기는 한데 일단은 850선 부분까지 2% 정도의 개파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체크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파란불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개별 뉴스 아는 종목군들만 아주 조금 좀 안전지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도 새로운 종목이라기보다는 지난주 후반에 좀 여운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여 개 정도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키워드 정리해드리면 익숙하실 겁니다. 주 후반에 좀 주목받았던 자율주행, 그리고 또 이 카메라 모듈 쪽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모트렉스 이 종목이 지난주 후반에 이 현대기아차 쪽에서 만든 레벨 4가 적용된 자율주행차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모트렉스가 지난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이틀 연속 상한가에 도전합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으로는 상한가 불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이 종목 가장 강한 상승 탄력으로 오늘장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몇몇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 연속성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온도차가 좀 크게 벌어질 예정입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10% 정도 오름세 나타냈지만 오늘장에서는 차익 매물 받으면서 2% 정도 밀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키워드라 하더라도 온도차가 상당히 좀 크게 벌어진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청담 글로벌 상장한 지 일주일여밖에 안 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장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주목받았던 내용은 삼성전기 쪽에서 테슬라 전기 트럭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계약 수주와 관련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전기보다 오히려 이와 관련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캠시스가 금요일에는 2% 정도 조정받으면서 쉬어가는데 오늘장 다시금 상승 움직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18% 정도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고요. 옵트론텍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흐름 예상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개별적인 재료 있는 몇몇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이루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주파 미용 전문 의료기기 만드는 업체인데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난주는 CPI 그리고 이번 주는 FOMC입니다. 이번 주 중반과 후반까지 이 미국 그리고 일본, EU 쪽에서도 통화정책회의가 진행됩니다. 각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통화정책을 좀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이 또 이번 한 주 동안의 키포인트가 될 거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장 지수 출발했으니까 하나씩 보시죠.
큰 방패가 필요한 오늘입니다. 양쪽 지수부터 보자면요, 2% 정도의 하락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로는 2.01% 하락하면서 연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2,543포인트, 2,541포인트까지 더 확대되는데 이제는 2,540선도 테스트에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저점 새로 쓰고 2,540선대 초반에서 출발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주요 이동평균선들은 모두 다 이탈이 됐고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2.23%의 하락으로 850선 딱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20포인트 정도 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닷새 연속해서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해서 약세 움직임 뚜렷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개장 직후기는 하지만 매수든 매도든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외국인 쪽에서 3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8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개인이 대체로는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는 사는데 또 오늘은 보험 쪽에서 많이 팝니다. 서로 물량을 상쇄해서 기관 쪽에서는 16억 원의 제한적인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난주 후반에도 매도 공세가 상당히 거칠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포지션이 반대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되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나란히 팔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도 한번 흐름 보시죠. 선물시장은 오늘 외국인이 사면서 한 35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하고 개인이 파는 움직임, 현선물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수급 포지션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비차익 거래가 모두 다 매도 우위인데 140억 원 정도만 제한적으로 물량을 받아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18억 원 정도의 제한적인 매도 물량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도 보시죠.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의료정밀입니다. 거의 3%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이어서 철강금속이 많이 밀립니다. 2.5% 정도의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기계섹터, 은행, 의약품, 그리고 서비스, 건설업 순으로 약세 흐름을 띠면서 경기 민감섹터, 산업재 쪽, 소재 쪽 이쪽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전 섹터가 좀 밀리네요.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시총 상위주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모두 다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오늘은 고르게 2% 안팎의 약세 움직임 띄고 있고 확실히 미증시에서도 근래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인텔이 약세 움직임 뚜렷한 가운데서 SK하이닉스는 다시금 10만 원권 테스트 들어갑니다. 장 초반에 바로 10만 원 딱 터치가 나왔는데요. 과연 10만 원권 유지를 해줄 수 있을지 여부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시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6만 원권도 위태위태해졌습니다.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52주 신저가 나왔고요. 62,300원 52주 신저가 터치를 했고 현재는 거의 2% 가까운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도 대안이 되지를 못합니다. 네이버도 신저가네요. 네이버 다시 52주 신저가 쓰면서 26만 1,000원권까지 밀려 내려갔고 카카오도 신저가입니다. 카카오 77,500원 터치하면서 지금 톱10 가운데 절반 정도의 종목이 다 52주 신저가를 쓰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가운데서 급락이 쏠리는 종목은 없고요. 낙폭이 2% 정도로 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는 시장이 온통 파란불 일색입니다. 파란 나라 속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2,233개 종목 파란불 켜고 있고요. 오늘 상승 종목은 110개 종목으로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9시 5분 4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징주 잡기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상승 종목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 가운데서도 특징을 좀 잡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현재 전문가부터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전체 다 뭐 거의 다 내리고 있는데 지금 유가 관련주, 정유주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S-오일은 지금 한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한 4% 정도 강세. 흥구석유도 한 1.5% 강세, 한국석유도 1.5% 정도 강세입니다. 지금 S-오일은 2분기에 사상 최대치 실적을 또 경신할 것이라는 뭐 증권사 리포트에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역시 뭐 정유주는 계속적으로 조금 뭐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조금 아직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는 그러니까 금요일장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은 여전히 뭐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이제는 조금 주의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나친 추격 매수보다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빠지면 사보자 한번 5일선 플레이가 한번 이루어지는 것에 발맞춰서 그냥 5일선 근처에서 한번 매수 관점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관련 종목부터 봐주셨네요. 이어서 이광우 전문가님.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지난주에 연속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율주행 키워드 있는 카메라 모듈 회사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가 이제 가장 큰 높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난주에 고점을 좀 넘어선 새로운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고 지금 현재도 14%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자율주행 키워드로 해서 카메라 모듈이 먼저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위치했을 때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실 모트렉스하고 또 라니스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현재 장 초반 때 모트렉스는 상한가에 또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라니스는 이제 큰 움직임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의 환경을 좀 봤을 때는 역시나 좀 강한 섹터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확산돼서 본다라면은 현대차 또 기아차 이 부품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아무래도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가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현재 자동차 부품주로 했을 때 에코캡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따라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동아 엘텍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동아가 아니군요. 대성 엘텍. 네. 이 종목과 같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고 있다. 좀 포인트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거 찾으셨어요? 뭐 업종별로 다 거의 다 내리고 네.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이루다가 지금 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 오전에는 한 15%까지 아니 오전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는 한 15%까지 급등했다가 조금 지금 음봉 나오는 양상인데요. 뭐 뉴스가 하나 떴는데 고주파 전기수술기 미국 FDA 의료기기 인증 획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피부미용기기 의료업체들은 약세인데 이거는 개별적인 뉴스로 인해서 지금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쎄 오늘 뭐 추격 매수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괜찮아지면은 가능할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체적인 시장이 약세인 만큼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루다 개별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광우 전문가님. 네, 일단 엔터 산업 쪽에서 일단은 방송, 영화, 컨텐츠 보도록 하겠는데 CJ, CGV가 그래도 현재 상승세, 상승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시장의 이슈와 함께 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상승세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이제 주말까지 해서 범죄도시에 대한 흥행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영화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향후에 메타버스라든지 또 미디어 컨텐츠 OTT에 대한 관심까지 좀 연동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영화 관련돼서 뭐 쇼박스라든지 CJ, CGV 이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시장 대비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좀 견고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시장 대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CJ ENM이라든지 CJ CGV 이들 종목들로 해서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 큰 연결고리를 찾고 있지 못했는데 버키 스튜디오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좀 확산해서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 쪽도 또 몇몇 종목이 시장 대비로 나오네요.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님. 네, 뭐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보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10만 원 밑으로 가는 거는 수순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지금 일단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서 같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 유럽 출장길에 지금 올라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떠도는 얘기로는 대형 M&A 건이 지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지금 주로 그렇다고 본다면은 M&A 대상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네덜란드 차량 반도체 업체 NSP 세미컨덕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장 말고 목요일장 같은 때 미국 시장에서 NSP 세미컨덕터 그때 시장 폭락을 했는데 한 4% 정도 상승했거든요. 3, 4년 전에도 NSP 세미컨덕터 삼성전자가 인수하려다가 이제 그때 이제 인수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이쪽이 굉장히 좀 유력해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대형 M&A 건이 만약에 나오면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TSMC에 어느 정도는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광무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강했던 섹터들을 한번 또 되짚어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신한콘텍이 좀 시장 대비 좀 강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들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USB-C 타입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들 유럽에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 C 타입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LG라든지 삼성이 일단 결합을 했고요. 그리고 SK에 대한 이 가정까지도 C타입에 대한 보급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신한콘텍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지난주에도 포인트로 잡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좀 다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USB-C 타입에 대한 관련된 종목으로 또 본다라면은 지금은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은 JNTC 이 종목도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주중 동안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USB-C 타입에 대한 케이블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드렸지만은 나중에 USB-C 타입에 대한 가전기기까지 예상해보고 또 전자기기 생각해 본다라면은 관련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을 좀 봐야겠죠. 주연테크도 그러와 같은 이야기로 해서 지난주에 큰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현재는 큰 뉴스가 전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인테크니스도 이쪽의 산업 중에 하나인데 큰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계속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USB-C 타입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신한콘텍이 대표적으로 혼자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한데 나중에 USB-C 타입에 대한 모니터, 전자기기, 가전제품 이런 부분들이 좀 보급될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그 관련된 기업들을 좀 미리 리스트업 하는 것도 좋겠다. 일단은 지금은 신한콘텍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변동성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좀 힘드네요. 상승 종목도 몇 없고요. 지금 코스닥, 코스피 나란히 저점을 낮춥니다. 코스피 지수가 2,538포인트, 2,530선대 후반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낙폭이 더 깊습니다. 3% 가깝게 확대되면서 지금 845포인트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종목의 개수 여전히 100여 개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 띄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또 특징적인 종목군들 짚어보면서 오늘 장에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과연 추가적인 하락은 또 어느 정도일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나눠보죠. 먼저 최현주 전문가님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좀 버틸만한 조정인지 현재 출발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전반적인 흐름부터 좀 읽어주실까요? 생각보다는 좀 낙폭이 더 깊게 나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전저점은 깨진 상태고,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여기서 지금 무리하게 지금 매수를 할 필요 없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제인데 대부분 진짜 주식들을 좀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저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투매 가담을 하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기다리면은 그래도 지금 가격보다는 더 높게 팔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뭐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좀 받아들이기 어떻게 보면 좀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뭐 저점 예측하는 거는 지금 뭐 솔직한 얘기로 좀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이 연동해서 같이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을 상당 부분 많이 팔았지요. 지금 금요일 날도 많이 팔았고 목요일 날도 많이 팔았고 거의 뭐 이틀간에 뭐 한 2조 정도 팔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뭐 관망입니다. 관망. 이광우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저도 오늘 좀 상당히 좀 깊은 하락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낙폭과대 인식은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이 금요일장에서 미증시가 먼저 보여줬지만은 미증시가 아직 전저점을 깨진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미증시의 변동보다 우리 증시가 변동폭이 그래도 제한적으로 좀 가두리를 잘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시초가 출발할 때부터 해서 지수가 좀 밀렸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코스피가 연중 신저가를 새롭게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부진함인데 지금 우리 시장에 아직까지 환율적인 이 환경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수의 하락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방어 종목으로 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에서 있을 때 필수 소비재 종목들이 더 빠지게, 아니 필수 소비재 종목들이 또 반사적인 이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필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표현한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움직였던 전쟁 테마 섹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관점이 너무 테마적으로만 움직인다라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무너지고 테마적으로 움직인다라면은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이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투자 심리가 이번 주에 상당히 좀 깨질 수가 있다라는 것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연일 답답한 하루하루 보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실제로 삼성전자 투자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대답도 종종 듣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굉장히 좀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의견이 좀 극모양하게 엇갈립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삼성전자 1년에 60조 버는 업체가 지금은 싸다라면서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요. 또 시장 전반의 분위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밑으로 밀릴 거다. 6만 원 이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쪽이세요, 전문가님?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돌아서지 않으면 삼성전자 돌아서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저기 개별적인 이슈 M&A 건이 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하지만은 여전히 뭐 지금 수급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사고 있고 지금 외국인 기관을 털어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갈까 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역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5만 원 테스트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지수 밀리면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 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액면 분할하기 5천 원으로 환산을 하면은 지금 뭐야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쌀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수급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적인 부담 때문에 가기는 조금 당분간은 좀 어렵다. 뭐 지수 돌아서면은 먼저 움직일지는 몰라도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나마 좀 대안 역할을 해주는 쪽이 금융주들, 은행이나 보험 쪽입니다. 오늘 신한지주를 또 추천주로 제시해 주시기도 했는데 지금 보험 섹터 쪽에 DB손해보험이라든지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이런 보험 섹터는 그래도 상승분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 조금 더 빨라진다면은 아무래도 보험이나 은행 쪽으로 눈길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금우 전문가님, 오늘의 시세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매크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예상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높여보고 있기 때문에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뭐 어떤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온다라면은 은행주들은 잠재적으로 꾸준하게 이익점이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이 대출에 대한 완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은행주들은 뭔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이 정도 해석인 것이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은행주들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주들에 대한 이익 변화는 계속 꾸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광기강풍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신한지주인데 사실 시장 환경 대비해서는 현재까지 마이너스 2%이긴 하지만은 양봉입니다. 시장 따라서 같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추세 속으로 봤을 때는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크게 뭔가 이익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줄어들었다는 정도의 이야기들. 뭐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클 것인데 저는 좀 이 은행주, 보험주들 조금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 좀 어려운 기간이 좀 길어진다라면은 주가에 대한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은행주 정도는 좀 진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이제 경기 동향이 경기 부양 정책과 함께 변화를 만든다라면은 저는 은행주가 안전한 수익은 나오겠지만은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 어렵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은행주로 들어가는 것인지 포지션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 대안이 되는 쪽은 이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수혜주들 그리고 또 인플레 관련된 종목군들 결국에는 원자재 쪽으로 다시금 매기가 가 있습니다. 원자재 쪽으로 지금 곡물 쪽 먼저 볼게요. 신성홀딩스입니다. 현재 1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부가 해외 곡물 인프라 기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에 나선다라는 소식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야기됩니다. 이 종목이 현재 16% 정도의 상승이고 고려산업도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표도 5% 정도 상승세 띱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관련해서는 석유 도소매 쪽의 중앙에너비스가 5%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천연가스 쪽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대성에너지라든지 GSE 이쪽으로도 상승부를 뚜렷하게 켜고 있는 모습으로 시장에서 대안은 확실히 원자재 종목 이렇게 뚜렷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이런 흐름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될까요? 지금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대안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는 거는 맞는데 네. 지금 앞으로 이제 또 여기서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급등한다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으면 대안으로 봐야 되고 만약 시장이 좋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로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반대되는 그런 플레이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 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장 초반에 강하다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시장이 워낙에 약해가지고요. 그런데 탄탄합니다. 오트렉스도 상한가 잔량 66만 주 그대로 이 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양봉 만들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어서 탄탄하게 오름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캠시스나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지금 양봉입니다. 확실히 시장에 대응할 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단기 매수세가 좀 쏠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광호 전문가님이라면 어떤 전략 펼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모터렉스가 상한가에 계속 안착되어 있는 기준을 보면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독보적으로 모터렉스는 대장주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사실 어떤 특정한 종목이 2등, 3등을 딱 정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모터렉스 움직임이 나왔고 라니스가 또 상당히 빨랐고 그리고 이제 이 미디어 영상 컨트롤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플라이언스라든지 치수의 미디어들이 따라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현재 위치를 봤을 때 모터렉스 상한가 안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모듈인 캠시스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한편으로는 또 칩셋 미디어는 또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옵트론텍은 이제 좀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또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 안에서의 이제 1등은 독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2, 3등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면 저는 일단 캠시스가 크게 뛴 상태에서
캠시스는 시초가 대응을 볼 것 같고요. 옵트론텍은 이제 좀 움직이는데 여기서 좀 단타는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캠시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주가가 계속 플러스권에서 유지한다면은 저는 다음에는 이제 라니스를 챙겨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좀 거래량 유입되고 탄력을 보이고 있다라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키워드로 있어서는 조금 더 연속적으로 이슈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인 흐름은 좀 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렇게 방산하고 우주항공 한번 볼게요. 그동안에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탄탄하게 오름세를 나타냈고 대체로 이쪽은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시던데 한국항공우주 지금은 보합권 정도지만은 장 초반에 신고가 또 나왔습니다. 6만 원 딱 터치가 장 초반에 나왔었고요. 지금은 일단은 보합권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퍼스텍이라든지 빅텍 그리고 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은 대체로는 보합권이거나 아니면 시장 대비로는 뚜렷하게 선방해주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정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인데요.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뭐 그거는 방산업체들의 뭐 이슈라기보다는 뭐 그 기존에 뭐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뭐 그런 건데 그거보다는 역시 뭐 누리호 관련해서 3일 남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일단은 시세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실패든 상승이든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은 아니 성공을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고요. 제가 금요일날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는 뭐 마이너스 1일 뭐 이렇게 앞두고서는 결과 실패와 성공 결과를 예측해서 뭐 매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분할 매도 관점에서는 그때 앞두고서는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일단 절반이라든지 3분의 2라든지 어느 정도는 좀 이익 실현을 해놓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머지는 한번 그다음에 뭐 성공하면은 추가적인 조금 상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때 좀 뉴스에 좀 팔아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업사이드를 크게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눌려있는 가운데 방향성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ETF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쭉 놓고 봤을 때 평소 대비로 이 ETF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향으로는 인버스 투자도 많고요. 레버리지 투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 ETF 활용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지금 시점에서 이런 플레이가 적당한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 있는데 이광우 전문가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워낙에 이제 매크로적인 움직임이라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지금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이와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보다는 아마도 인버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그 역시도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ETF, ETN 이런 상품 종목들은 일단 이번 주는 좀 도박하는 주간은 아니다. 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또 경고등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쪽도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네이버가 지금 26만 원도 이탈이 나왔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의 약세 움직임 꾸준히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좀 아래로 열어놔야 될까요? 이게 뭐 결국엔 지수와 매크로적인 전보다 시장 전반적인 환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은 좀 먼저 갈 수는 없고 뭐 전체적인 뭐 공매도도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시장 돌아서면 같이 돌아선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개별적인 이슈도 지금 없죠. 특히 뭐 기술주에도 좋지 않은 환경인 만큼 결국에는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이 종목이 많이 빠졌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시장 전체 돌아서는 거 보고 뭐 같이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시장 많이 빠지면 어느 정도 저가 매력도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두 분이 아침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